녀 탐구 생활 애인의 과거를 알았을 때 편. 먼저 남자가 애인의 과거를 알았을 때 행동이에요. 남자가 여친과 팔짱을 끼고 카페에 들어와요. 남자는 본능적으로 커피도 마시고 더불어 여친과 몰래 뽀뽀도 할 수 있는 은폐 엄폐된 구석자리를 스캔해요. 젠장. 역시나 구석자리는 모두 커플들로 가득 차 있어요. 남자가 아쉬움에 입맛을 쩝쩝 다시는데 카페의 가장 구석자리에 있던 커플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게 보여요. 남자가 아싸 가오리를 외치며 여친의 손을 잡고 구석자리를 향해 달려가요. 그런데 자리에서 일어나던 기생오라비같이 생긴 남자가 귀신이라도 본 듯 흠칫 놀라요. 얘가 왜 일어나 싶어 여친을 보는데 여친도 당황한 듯 어쩔 줄 모르는 표정이에요. 그 후 기생오라비와 여친은 갈게 가라는 세상에서 제일 짧고 어색하고 수상한 인사를 나누고 헤어져요. 순간 뭔가 수상한 느낌이 남자의 후두부를 강타해요. 자리에 앉은 남자의 머릿속은 온통 저 기생오라비는 누구며 여친과는 무슨 사이인가 하는 생각뿐이에요. 그런데 여친은 누군지 말해줄 생각이 없는 듯 메뉴판만 뒤적이며 뭘 먹을까? 뭘 먹어야 맛있는 걸 먹었다고 소문이 나려나? 호호호 하며 있는 오버 없는 오버를 다 떨어대요. 저렇게 오버하는 걸 보니 더욱 수상해요. 분명히 뭔가 있다는 생각이 들지만 사나이 존심상 대놓고 물어볼 수는 없는 노릇이에요. 그렇다고 그냥 넘어가자니 속이 터져 죽을 것 같은 남자는 말을 빙빙 돌리며 남자의 정체를 캐기 시작해요. 남자가 아주 자연스러운 표정을 세팅한 후 말해요. 아참, 아까 그 남자 잘생겼더라. 키도 크고 옷도 잘 입고 목소리도 좋고. 근데 누구야? 그러자 여친이 아는 사람이래요. 남자가 아는 사람은 누구라고 묻자 그냥 아는 사람이래요. 아무래도 순순히 자백할 생각이 없는 모양이에요. 남자는 우리 사이에 뭘 숨기고 그러냐. 그 남자가 누구든 신경 쓰지 않는다. 그냥 단지 호기심 뿐이니 얘기해보라며 끈질기게 꼬셔요. 그러자 여친이 남자의 눈치를 살피며 사실은 예전에 사귀었던 남자친구라고 고백해요. 이런 젠장. 네, 그럴 줄 알았어요. 예전 남자친구라니. 순간 남자의 가슴에 불길이 솟아오르며 분노가 하늘 끝까지 뻗치기 시작해요. 여친이 기분 상했냐? 혹시 화난 거 아니지? 하며 물어요. 당연히 기분 상하고 화가 치밀어 오르지만 남자는 쿨가의 미소를 세팅하고는 화가 왜 나냐? 난 그런 거 신경 쓰는 사람이 아니다 라며 대수롭지 않은 척해요. 괜히 신경 쓰이는 티를 냈다간 예전 남친에게 질투나 해대는 쪼잔보이처럼 보일 것이기 때문이에요. 데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남자가 잠자리에 누웠어요. 그런데 자꾸 아까 본 여친의 전 남친 모습이 떠올라요. 둘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만나서, 얼마나 사귀었으며 왜 헤어졌을까 하는 궁금증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떠올라요. 그 중에서도 가장 궁금한 건 뭐니 해도 여친과 전 남친이 어디까지 스킨십을 했을까 하는 것이에요. 여친과 예전 남친이 사귀었으면 손도 잡았겠지, 뽀뽀도 했겠지, 혹시 키스도 한 건 아닐까? 생각하면 할수록 짜증나고 궁금함에 잠도 안 오고. 그렇다고 지금 당장 여친에게 전화해서 전 남친과의 스킨십 진도를 물어볼 수도 없고 반장하겠어요. 한참을 씩씩대던 남자는 쿨하지 못한 자신의 모습이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남자를 만나기 전에 여친이 다른 남자를 사귀든 말든 손을 잡든 말든 뽀뽀를 하든 말든 상관없는 일이긴 뭐가 상관없어요. 상관 있어요. 엄청 상관 있어요. 급기야 궁금함에 정신줄을 놓은 남자는 여친을 찾아가 직접 물어보기로 해요. 남자가 여친 집 앞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오 마이 갓! 여친이 기생오라비 같은 전 남친 시키랑 키스를 하고 있어요. 이런 천하의 나쁜 시키들을 봤나. 이성을 잃은 남자가 두 사람을 향해 달려가 일격필살 어퍼컷을 날리려는데 오 마이 갓! 갑자기 전 남친이 권총을 꺼내 남자를 향해 들이대요.
겁을 집어먹은 남자가 말려달라며 여친을 바라보는데 여친이 바주카포를 들고 남자를 향해 조준하고 있어요.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있나 싶어요. 여친과 여친의 전남친은 자신들의 키스를 방해하는 놈에겐 죽음뿐이라며 방아쇠를 당겨요. 으악! 이런 젠장할 레볼루션 꿈이었어요. 너무 어이가 없는 남자는 갑자기 헛웃음이 나기 시작해요. 이런 유치한 꿈까지 꿀 정도로 전남친을 신경 쓰는 자신이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에요. 사실 생각해보면 여친 나이가 몇인데 당연히 다른 남자를 만났을 수도 있고 게다가 남자도 여친을 만나기 전에 다른 여자들과 사귄 적도 있고 뽀뽀도 했고 키스도 했으면서 뭘 그렇게 신경 쓰고 질투하나 모르겠어요. 남자는 더 이상 신경 쓰지 말고 다 잊자 다짐하며 다시 잠자리에 들어요. 다음 날 대인배의 쿨가이로 변신한 남자가 여친과의 약속 장소로 들어와요. 그러자 여친이 사랑스런 꽃미소를 날리며 남자를 반겨요. 그런데 뚜뚜뚜뚜뚜뚜 남자는 여친의 사랑스런 꽃미소가 살짝 걸리기 시작해요. 왠지 전남친 시키한테도 저 사랑스런 꽃미소를 똑같이 날려줬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기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다 잊고 신경 쓰지 않기로 했는데 또 소인배처럼 이러면 안 돼요. 이때 여친이 남자의 옆자리에 앉더니 팔짱을 껴요. 그런데 뚜뚜뚜뚜뚜뚜뚜 팔짱을 끼고 있는 저 팔 분명 전 남친의 팔에도 껴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자꾸 이런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남자가 이러면 안 돼를 외치며 술을 들이부어요. 그런데 술이 들어가 알딸딸해지자 여친과 전 남친과의 스킨십 진도가 수백 배나 더 궁금해져요. 안 되겠어요. 궁금해 말라 죽기 전에 물어봐야겠어요. 어디까지 갔냐고! 그래도 대놓고 물어볼 수 없으니 최대한 머리를 굴려 유도 신문을 하기로 해요. 남자가 여친에게 우리가 사귄 지 얼마나 됐지? 라고 물어봐요. 5개월이래요. 그럼 우리가 첫 뽀뽀는 언제 했지? 라고 물어봐요. 만난 지 33일 되던 날이래요. 33일이면 약 1개월. 이걸로 여친은 기본 1개월이면 뽀뽀를 하는 스타일로 밝혀졌어요.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그럼 전 남친은 얼마나 사귀었냐고 물어봐요. 만약 둘이 1개월 이상 사귀었다면 뽀뽀까진 했다는 게 밝혀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친이 인상을 쓰며 지금 그 얘기가 왜 나오냐, 신경 안 쓴다더니 유치하게 왜 이러냐고 화를 내요. 젠장. 화내는 걸 보니 뽀뽀는 했나 봐요. 술에 취해 정신줄을 완전히 놓은 남자는 이판사판이란 심정으로 전 남친이랑 키스도 했냐고 물어봐요. 그러자 여친은 기가 막힌 표정으로 왜 그게 궁금한지 이해가 안 되며 그런 얘기는 하고 싶지 않대요. 남자는 그럼 자신이 먼저 예전 여친과의 과거를 고백할 테니 너도 전 남친과의 과거를 말해달라며 징징대요. 분노가 차오른 여친은 남자의 뺨을 후려치고는 아무 말 없이 술집을 뛰쳐나가요. 젠장. 대답도 안 하고 가는 걸 보니 키스도 했나 봐요. 괜히 여친의 과거는 알게 돼서 마음고생만 했어요. 여친의 과거를 알게 되면 도대체 왜 이렇게 스킨십 진도에 대해 신경이 쓰이고 집착하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다음은 여자가 애인의 과거를 알게 됐을 때 행동이에요. 남친의 집에 처음 놀러온 여자가 남친 방을 구경하고 있어요. 늘 상상만 했던 남친이 코 자는 침대며 남친이 옷을 갈아입는 옷장이며 책들이 가득한 책장 등등 모두 신기해요. 이때 뿅뿅. 여자가 발견한 남친의 숨겨진 과거는 무엇일까요? 45초 후에 공개돼요. 이때 뿅뿅. 남친의 책장 수십 권의 책 중 이상한 아우라를 뿜어내는 책 한 권이 보여요. 이상한 기류를 느낀 여자가 책을 얼른 뽑아들어요. 제목도 심상치 않은 넌 가끔가다 내 생각을 하지 난 가끔가다 딴 생각을 해 예요. 책장을 펼쳐보는데 오 마이 갓, 우리 100일을 기념하며 JS 하트가 써있어요. 이것은 분명 과거 여친이 선물해 준 것이에요. 과거 여친의 흔적에 뚜껑이 열린 여자는 방을 스캔하며 과거 여자의 흔적과 단서들을 찾기 시작해요. 그러고 보니
남친이 절대 골랐을 리 없는 핑크 셔츠, 곰돌이 인형, 귀여운 액자까지 의심스러운 것 투성이에요. 이때 남친이 음료수를 들고 들어와요. 뚜껑이 열린 여자가 과거 여자의 증거 1호 시집을 들이대며 왜 아직까지 전 여친이 준 걸 간직하고 있냐, 아직도 못 잊은 거냐 하며 방방 뛰어요. 그러자 남친이 지금 당장 쓰레기통에 버리겠다, 난 이 책이 여기 있는 것도 몰랐다 하며 여자를 달래요. 여자의 눈앞에서 JS 지지배가 준 시집이 무참히 버려지는 것을 보았지만 여자의 마음은 전혀 풀리지 않아요. 진짜 나 안 했는데. 여자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여자가 분노에 얼음 씻기를 하며 화를 사겨요. 대체 JS가 어떤 지지배길래 우리 사이에 끼어들어 이런 싸움을 만드는 건지 모르겠다 생각해요. 곧이어 이 분노는 JS에 대한 궁금증으로 번지기 시작해요. JS가 나보다 예쁠까? 날씬할까? 대체 뭐하는 지지배일까? 지금 남친은 있을까? 너무너무 궁금해요. 이대로는 궁금해서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을 것 같아요. 이때 여자는 JS의 존재를 밝혀내기로 하며 신상털기의 1인자 여고생 동생을 불러들여요. 여자는 여동생과 크로스를 외치며 이니셜 2글자 가지고 남친의 전 여친 신상털기에 돌입해요. 먼저 1단계, 남친의 미니 홈피 털기예요. CSI 그리썸 반장으로 빙의한 여자는 광클을 하며 남친의 미니 홈피를 털어요. 사진첩, 방명록, 다이어리, 댓글까지 꼼꼼히 읽어주어요. 그런데 헐, 5년 전 댓글까지 탈탈 털어보아도 JS에 대한 흔적 하나 남기지 않았어요. 여자는 JS의 흔적이 나오지 않자 꼭 남친이 그 지지배를 숨겨준 것 같아 괜히 더 기분이 나빠요. 남친 홈피에서 JS 색출에 실패했지만 여기서 포기할 여자가 아니에요. 여자는 가장 고전적이면서도 확실한 방법, 졸업 앨범 털기를 하기로 해요. 남친 과거 털기 2단계, 졸업 앨범에서 JS 걸러내기예요. 남친의 전 여친이 같은 고등학교 학생이었다는 것을 기억해낸 여자는 남친의 고등학교 동창인 과 후배의 친척의 아는 동네 형의 동생에게 물어 졸업 앨범을 구해요. 이때 혹시 전 여친이 연하나 연상일지도 모르니 남친보다 선배 후배의 졸업 앨범까지 해서 총 3권을 구하는 게 포인트예요. 졸업 앨범을 공수해온 여자와 여동생은 졸업 앨범 맨 뒷장에 주소록을 펼쳐요. 그 후 이니셜 JS에 부합하는 김지수, 박정숙, 최진서 등등 총 254명의 JS 후보를 찾아 형광펜으로 표시해요. 이 JS 지집에 이니셜도 흔해서 사람 고생시켜요. 완전 비호감이에요. 총 254명의 후보들을 색출하면 남친 과거 털기 3단계에 돌입해요. 바로 미니홈피 사람 찾기 서비스에 들어가 254명 후보의 생년과 이름을 넣어보는 것이에요. 그런데 헐, 1983년 김지수를 검색하자 총 142명의 김지수가 후보로 떠올라요. 여자는 수많은 후보 여자들의 미니홈피를 일일이 클릭해 사진첩, 방명록, 댓글들을 꼼꼼히 점검해 남친과의 공통 분모가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요. 이 작업은 언제 JS가 색출될지도 모르는 고통스럽고 지루한 작업이지만 여자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총 5시간가량 1235번째 클릭질을 했을 때 뿅뿅 한지선이란 지지배의 미니 홈피 2006년 폴더에서 뭔가 이상한 냄새가 나요. 이 지지배가 5년 전 커피숍에서 찍은 사진에서 입은 옷이 남친 방에 걸려있던 핑크색 옷이랑 똑같기 때문이에요. 수상했던 그 핑크 셔츠가 이 지지배와 맞춘 커플룩이었나 봐요. 이제 왕비호감 JS의 미니홈피를 찾았겠다. 진정한 신상 털기는 지금부터 시작돼요. 낱낱이 다 파헤치는 거야. 여자는 남친 과거 털기 4단계, 남친의 전 여친 지금 뭐 하는지 알아내기에 돌입해요. 여자는 103번의 간단한 파도 타기를 통해 남친의 전 여친 JS는 이름이 한지선이고 여자보다 1살 어리며 현재 상암동에서 일반 회사원으로 일하고 있고 주로 친구들과는 홍대 일대를 돌아다니길 즐겨하며
현재 남친과는 헤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사실까지 알아내요. 너무너무 궁금했던 남친의 전 여친을 확인했지만 여자의 속이 시원해지기는커녕 여자의 질투심은 더더욱 폭발하기 시작해요. 내 남친은 얘가 어디가 좋아서 만났을까? 남친이 원래 이런 스타일을 좋아하나? 나보다 얘가 나은 것 아닌가? 너무너무 궁금해요. 여자는 아주 객관적 평가를 듣기로 하며 여자의 친여동생에게 이 지지배가 이쁘냐? 내가 이쁘냐? 물어요. 여동생이 전 여친의 사진을 보며 눈웃음을 살살 치는 게 내숭 떠는 여우일 것 같다. 분홍 립스틱 바른 거 봐라. 완전 싼티난다. 하며 언니가 이 기집애보다 100배 1000배 낫다 말해요. 역시 내 동생 참 사람 보는 눈 있어요. 여동생과 함께 남친의 전 여친을 3시간 30분 정도 씻고 나니 약간 마음이 풀리는 것 같아요. 어떻게 언니랑 비교해? 며칠 후 여자가 남친을 만나 데이트를 하고 있어요. 남친이 오늘 엄청나게 맛있는 레스토랑을 예약했다며 실실 웃어대요. 여자는 남친의 과거 때문에 기분이 나빠 잠도 제대로 못 잤는데 남친의 웃는 얼굴을 보자 자꾸 심통이 나고 내가 괴로워했던 것만큼 남친을 괴롭혀주고 싶어져요. 여자는 남친을 째리며 여긴 어떻게 알았냐? 혹시 전 여친이랑 온 데 아니냐? 하며 시비를 걸어요. 그러자 남친이 너랑 오려고 맛집 블로그를 뒤진 거라며 방방 뛰어요. 남친이 방방 뛰며 괴로워하는 것을 보자 기분이 살짝 나아지는 것 같아요. 여자의 의자를 빼주는 남친에게 왜 의자를 빼주냐? 전 여친한테도 이렇게 의자를 빼줬나 보지 하며 시비를 걸고 남친이 맛있는 메뉴를 추천하면 이게 맛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냐? 전 여친이 맛있다고 했나 보지 하고 시비를 걸어요. 제발 그 얘기 그만하라는 남친에게는 전 여친은 그만하라면 그만했었나 보지 말하며 끊임없이 시비 걸고 괴롭혀요. 계속되는 공격에 남친이 정신줄을 놓고 제발 그만 플리즈를 외쳐요. 하지만 아직 멀었어요. 여자는 자신의 마음이 완전히 풀릴 때까지 500년간 전 여친에 대해 물고 뜯을 거니까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보니 전 여친은 이미 5년 전에 헤어졌고 앞으로 다신 만날 일도 없고 지금 남친이 최고 사랑하는 건 나라는 걸 알면서도 괜히 트집 잡고 남친을 괴롭히는 건 아닌가 싶어요. 아니에요. 이건 내가 트집쟁이인 게 아니라 전 여친이 준 선물을 나한테 들킨 부주의한 남친 탓이에요. 근데 오 마이 갓, 불현듯 전전전 남친들이랑 같이 찍었던 사진들과 선물들을 넣어두었던 추억상자 1, 2, 3호가 떠올라요. 혹시나 남친이 그걸 보고 나처럼 화내기 전에 빨리 집에 가서 숨겨놓아야겠어요. 탐구 생활 처음 성에 눈을 뜰 때 편. 먼저 남자가 처음 성에 눈을 뜰 때 행동이에요. 남자가 쉬는 시간에 멍 때리며 앉아 있어요. 친구 녀석들이 다가와 신나고 즐거운 말뚝박기를 하자고 꾀지만 귀찮다며 패스해요. 요즘 따라 입맛도 없고 의욕도 없고 여자애들을 보면 자꾸 시선이 가선 안 될 곳으로만 향하고 하루 종일 야한 생각만 떠오르기 때문이에요. 그때 학교에서 성의 선구자로 불리는 친구 녀석이 다가와 오늘 부모님이 외출을 하셨다며 완전 죽이는 영화가 있는데 보러 가지 않겠냐고 꼬여요. 부모님의 외출과 죽이는 영화가 무슨 상관인가 싶어요. 아마도 부모님이 외출했을 때만 볼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죽이고 죽이는 잔인한 액션 영화인가 봐요. 머릿속이 복잡했던 남자는 액션 영화나 보며 스트레스를 풀어야겠다 생각하고 친구 집으로 고고싱해요. 집에 도착한 친구 녀석이 부모님 방으로 들어가 장롱을 뒤적이더니 이불 속에서 영화 DVD를 꺼내요. 도대체 얼마나 잔인한 액션 영화길래 이불 깊숙이 숨겨놓은 걸까 싶어 살짝 겁까지 날 지경이에요. 친구 녀석이 앞으로 자기를 형님으로 모시라는 알 수 없는 소리를 해대더니 DVD를 재생해요. 그런데 오 마이 갓,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남자와 여자가 비명을 지르며 세상에서 처음 보는 액션씬을 선보이고 있어요. 아, 이건 액션 영화가 아니라 성에 일찍 눈뜬 선구자 녀석들에게 말로만 들었던
그 삐리리 영화인가 봐요. 남자는 앞으로 친구 자식을 평생 형님으로 모시기로 해요. 남자와 친구들은 무서울 정도로 영화에 몰입하기 시작해요. 대화 따윈 일절 사라지고 입은 점점 벌어지고 들리는 건 꼴깍하고 침 삼키는 소리가 다예요. 이론적으로야 성의 선구자 녀석들에게 들어서 대충 알고 있긴 했지만 이렇게 디테일한 과정을 직접 눈으로 보는 건 처음이라 완전 충격과 공포예요. 한참의 시간이 흐르고 영화가 대단원에 막을 내렸어요. 그때 성의 선구자 녀석이 피식피식 웃으며 놀랐냐 물어요. 놀랐어요. 허파가 뒤집어질 정도로 놀랐어요. 하지만 친구 녀석에게 기죽기 싫은 남자는 뭐 생각보다 별거 아니네 허세를 떨어대며 집으로 향해요. 남자가 멍한 얼굴로 침대에 앉아 있어요. 근데 뭔가 이상해요. 그렇게 원하고 바라던 영상을 봤는데 기분이 영 찜찜하고 마치 뭔가 큰 죄라도 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기분이 좋기는 한데 기분이 좋지 않아요. 아, 이게 도대체 무슨 이중적인 심보인지 모르겠어요. 에라 모르겠다 싶어 다 잊고 잠이나 자야겠다 눕는데 헐, 천장에 아까 본 야한 영상이 플레이돼요. 눈을 황급히 돌려 벽을 바라보는데 헐, 벽에서도 야한 영상이 나오고 심지어 시계를 봐도 눈을 감아도 온통 야한 영상만 무한 재생돼요. 아,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아요. 밤새 야한 영상에 시달려 다크서클이 턱까지 내려온 남자가 여전히 멍을 때리며 자리에 앉아 있어요. 눈을 감아도 떠도 계속 야한 영화 생각뿐이에요. 남자는 자신이 이렇게 야한 녀석이었나 밝히는 녀석이었나 싶어 자괴감에 미칠 지경이에요. 남자가 다 잊자 다짐을 하며 이어폰을 귀에 꽂아요. 요즘 잘 나가는 김범수형 노래의 클라이막스 부분이 나와요. 보고 싶다 죽을 만큼 보고 싶다. 아, 더 보고 싶어요. 정말 죽을 만큼 보고 싶어요. 안 되겠어요. 오늘 딱 한 번만 더 보고 다신 안 봐야겠어요. 수업이 끝난 남자가 친구 녀석에게 불이 나게 달려가 오늘 또 놀러 가도 되냐고 넌지시 물어요. 안 돼. 그런데 헐, 오늘은 아빠가 집에 계셔서 안 된대요. 근데 안 된다고 하니 왠지 더더욱 야한 영화가 보고 싶고 오늘 안 보면 안 될 것만 같은 욕구가 끌어올라요. 친구 녀석도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예요. 결국 남자들은 직접 빌려보기로 하고 DVD 샵으로 향해요. 친구들 중 가장 건늙어 보이는 남자가 대표로 DVD 샵에 들어왔어요. 너무 떨려 다리가 후들거리고 당장이라도 되돌아 나가고 싶지만 야한 영화를 위해서라면 불길에도 뛰어들 준비가 되어 있는 남자는 차분히 작전을 개시해요. 일단 남자는 순수의 상징인 라이언 킹, 인어공주 등이 진열된 애니메이션 코너를 뒤적이는 척하며 눈알만 살짝 돌려 19금 코너를 샅샅이 훑어가요. 그런데 그때 남자의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제목을 발견해요. 마님은 왜 돌쇠에게만 쌀밥을 주었을까? 아, 마님이 왜 돌쇠한테만 쌀밥을 주었는지 너무 궁금해요. 마음의 결정을 마친 남자는 정광석화처럼 마외 돌살 DVD를 빼낸 후 라이언킹과 인어공주 사이에 끼워 넣어요. 이렇게 해야 왠지 걸릴 확률이 줄어들 것만 같고 만약 걸리더라도 실수였다고 둘러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왠지 목소리를 잃은 인어공주와 라이온킹의 어린 사자 심바에게 살짝 미안한 마음이 들지만 아마 얘들도 남자의 애타는 마음을 이해해 줄 거라 믿고 계산대로 향해요. 인어공주. 알바생이 바코드를 찍어요. 너무 떨려서 심장이 갈비뼈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아요. 아싸라비아, 그냥 무사히 넘어갔어요. 대여기간 1박 2일이에요. 절대 노안이 이렇게 도움이 될 줄은 몰랐어요. DVD샵에서 나온 남자가 친구들이 있는 골목으로 들어와요. 얘들아, 어떻게 됐어? 인어공주. 왜 마님은 자꾸 돌쇠. 남자가 짠 하며 마외 돌살 DVD를 꺼내들자 골룸으로 빙의한 친구 녀석들이 세상을 다 얻은 듯한 표정으로 마이 프레셔스를 외쳐대요. 이제야 반지의 제왕 골룸의 마음을 이해할 것 같아요. 드디어 남자의 집에서 마님은 왜 돌쇠에게만 쌀밥을 주었을까의 시사회가 열려요.
돌쇠가 무슨 장한일을 했길래 쌀밥을 주었는지 확인할 생각에 심박수가 급증해요. 그런데 헐, 마님이 자꾸 돌쇠에게 쌀밥은 안 주고 일만 시켜요. 빨리 감아요. 마님이 몸짱 돌쇠가 일하는 모습에 뻑이 가서 힐끔거리며 훔쳐보기 시작해요. 아, 좀만 더 빨리 감으면 뭔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드디어 마님이 왜 돌쇠에게만 쌀밥을 주어야 했는지에 대한 이유가 나와요. 아, 저 정도면 쌀밥에 고기 반찬까지 줘도 될 것 같아요. 돌쇠의 엄청난 능력치에 놀란 남자들은 연신 감탄사를 내뱉으며 야한 영화 삼매경에 빠져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불이 켜져요. 오 마이 갓. 엄마가 경악스런 표정을 지으며 서 계세요. 너무 집중해서 보다 보니 엄마가 들어온지도 몰랐어요. 친구들은 불법 도박하다 형사에게 걸린 사기 도박단처럼 다들 나 몰라라 도망을 가버려요. 이 상황이 당혹스럽긴 엄마도 마찬가지인가 봐요. 엄마도 남자도 말없이 눈만 대굴대굴 굴릴 뿐 어색한 공기가 거실을 가득 채워요. 아, 정말 울고 싶을 뿐이에요. 남자가 침대에 누워 창피함에 몸부림치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아버지가 들어와요. 아, 이제 죽었어요. 평소 공수도로 소뚜껑 깨는 건 일도 아닌 천하장사 아버지가 그냥 넘어갈 리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웬걸, 아버지가 평소답지 않게 형도나 라며 다정하게 이름을 부르며 옆에 앉더니 손까지 잡아줘요.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드는데 오 마이 갓. 아빠가 간의 성교육을 실시해요. 내 나이 때 호기심으로 볼 수도 있다. 아빠도 어릴 때 다 그랬었다. 어쩌고 저쩌고 블라블라. 아빠랑 나란히 앉아 성에 관한 얘기를 하니 손발이 오그라들다 못해 노가 없어질 것 같아요. 이러지 말고 차라리 때려달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오르지만 지은 죄가 있기에 참고 또 참아요. 한참을 이야기하시던 아빠는 성은 아름다운 거라는 결론을 내리시곤 나가요. 드디어 지옥 같은 간의 성교육이 끝이 났어요. 하지만 내일부터 엄마 아빠를 어떻게 보나 싶어 걱정이에요. 그때 아빠가 하신 말씀이 떠올라요. 성은 굉장히 아름다운 겁니다. 그래요. 성은 아름다운 거라고 했어요. 이렇게 부끄러워할 게 아닌 거예요. 남자는 더 아름다운 사람이 되도록 고담한 마외돌사를 처음부터 다시 복습하기로 해요. 다음은 여자가 처음 성에 눈을 떴을 때 행동이에요. 여자가 처음 성에 대해 눈을 떴을 때 두근두근 부끄부끄 너무나 복잡 미묘해요. 자세한 여자의 탐구는 45초 후에 해보겠어요. 다음은 여자가 처음 성에 눈을 떴을 때 행동이에요. 여자가 쉬는 시간에 순정 만화에 빠져 있어요. 페이지를 넘기는데 오 마이 심장이 벌렁벌렁. 말갈량이 여자 주인공이 조킹카 선배에게 터프한 고백을 받더니 두 남녀가 폭풍 키스를 하기 시작해요. 입술이 맞닿는 순간 두 남녀의 주변에는 꽃잎들이 샤방샤방 휘날리고 여자 주인공의 귀에는 띵동댕동 종소리가 울리기 시작해요. 이때 여자는 자기도 모르게 두 눈을 감고 키스하는 상상에 빠져들어요. 아, 키스하는 상상만 해도 가슴이 벌렁벌렁거리는 게 너무 설레요. 여자는 얼른 어른이 되어서 사랑하는 남자랑 결혼도 하고 꽃잎 만빵 두근두근 키스를 해보고 싶다 생각해요. 이때 선생님이 들어와요. 한참 두근두근 키스에 빠져 있는데 분위기 다 깨졌어요. 그런데 오 마이 갓. 선생님이 지금부터 성교육을 하겠대요. 여자는 성교육의 성자를 듣는 순간 가슴이 콩닥콩닥 뛰며 무슨 내용을 배울까 너무 궁금하고 기대돼요. 하지만 여자는 절대 관심 없는 척 연기를 해요. 여자가 성에 대해 관심과 호기심이 많다는 것이 왠지 부끄럽고 창피하고 민망하기 때문이에요. 이때 선생님이 TV 모니터에 남자와 여자의 생식기 단면을 틀어요. 그러더니 여자의 가임기 때 사랑하는 남녀의 정자와 난자가 만나면 아기가 생기는 거래요. 여자는 다 아는 이야기가 나오자 급 실망하기 시작해요. 이제 좀 컸으니 뭔가 새롭고 구체적인 성교육을 하지 않을까 기대했기 때문이에요. 여자가 성교육에 살살 흥미를 잃어갈 때쯤 선생님이 웬 만화 영상을 틀어줘요. 그런데 오 마이 갓. 만화 내용이 바로 남자와 정자가 어떻게 만나게 되는가에 대한 과정이에요. 순간 여자들이 어머 하고 소리를 질러대며
마치 못 볼 꼴을 본 양 호들갑을 떨어요. 야야야야, 애기가 어떻게 생기는지 알아? 사실 조숙한 친구들을 통해 남녀의 성관계에 대해 얼핏 들어 알고 있었지만 진짜 설마 저런 식으로 저렇게 이루어지는 거라고는 믿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성교육이 끝나자 여자들 사이에서는 아기 생기는 과정에 대한 백분 토론이 벌어져요. 여자들은 자신이 주워들은 성 지식들을 탈탈 털어놓으며 굳이 저렇게 하지 않고 남자와 여자가 같이 목욕만 해도 목욕탕물에 정자가 헤엄쳐와서 아기가 생길 수 있다더라. 입으로도 정자가 나와서 키스를 해도 아기를 가질 수도 있다더라. 남자가 앉았던 변기에 여자가 앉아도 아기가 생길 수 있다라는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풍어를 읊어대요. 이때 여자들 사이에 성숙을 담당하고 있는 친구가 여자친구들을 은밀히 불러 모으더니 너희들 오늘 시간 있냐? 우리 집 TV에 19금 영화 연애의 목적이 나오는데 혹시 보지 않겠냐? 물어요. 연애의 목적이라니. 그 영화가 무지 야하다고 소문이 나서 평소에 완전 궁금해했던 영화였어요. 여자는 은밀히 오케이를 외쳐주어요. 여자가 연애의 목적을 보기 위해 친구 집에 왔어요. 여자들은 입으로는 이거 무지무지 예술적인 영화라더라. 두 연기파 배우가 나오지 않냐?를 떠들어대며 이 모임이 야한 영화 감상 모임이 아니라 당당한 예술 영화 감상 모임인 듯 합리화해요. 하지만 여자들은 야한 영화를 보기 전에 사전 보안 작업을 시작해요. 먼저 현관문을 꼭 잠그고 안전고리까지 걸어두어요. 혹시나 친구 부모님이 열쇠를 따고 들어오셔도 안전고리가 우리를 지켜줄 것이에요. 창문의 커튼까지 원천 봉쇄한 후에야 여자들이 TV 앞에 모여 앉아요. 이때 헐, 친구가 교육방송을 들어요. 뭐 하는 거냐고 묻자 먼저 교육방송 채널을 찍어놔야 혹시나 부모님이 갑자기 들이닥쳤을 때 이전 채널을 눌러 교육방송 보며 공부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거래요. 저게 집에 완전 프로 중에 프로예요. 영화 채널에 들어가요. 그런데 오 마이 갓, 듣도 보도 못한 온갖 야시시 영화들이 한 곳에 모여 있어요. 색즉시공, 미인도, 음란서생, 욕망, 방자전 등등. 모두 보고 싶고 궁금하지만 여자들은 계획대로 연애의 목적을 틀어요. 우린 야한 영화를 보러 모인 것이 아니라 명작을 보기 위해 모인 것이니까요. 드디어 영화가 시작됐어요. 여자들은 마치 무서운 영화를 보는 듯 모두 이불 속에 몸을 파묻고 야한 장면에 놀랄 만반의 준비를 한 뒤 볼륨은 최대한 줄여요. 집에는 우리밖에 없지만 왠지 소리가 새어나갈까 무섭기 때문이에요. 언제 야한 장면이 나올지 모르니 더더욱 가슴이 뛰고 기다려지고 긴장돼요. 그런데 이때 오 마이 갓, 널수 이럴수. 남자와 여자가 키스를 하더니 사랑을 나누기 시작해요. 저건 성교육 시간에 봤던 만화와도 다르고 친구들이 말한 것과도 완전 다르고 여자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 달라요. 놀란 여자는 끼악 소리를 지르며 두 손으로 눈을 가려요. 하지만 여자는 자기도 모르게 손가락을 살짝 벌려 그 사이로 계속해서 영화를 시청해요. 뭔가 부끄럽고 놀랍고 이상하긴 하지만 너무 궁금하기 때문이에요. 드디어 영화가 끝이 났어요. 하지만 영화가 끝이 나도 충격은 끝이 나지 않아요. 저런 걸 봤다는 게 찔리기도 하고 죄책감이 들기도 하고 사랑이 진짜 그런 건가 충격이기도 하고 어쨌든 요상망측 묘한 기분이 들기 때문이에요. 친구들의 표정을 보니 모두 같은 생각인가 봐요. 넋이 나간 여자들은 서로 아무 말 없이 뿔뿔이 흩어져 집으로 향해요. 여자가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때 오 마이 갓, 엄마 아빠가 다정히 앉아 TV를 보고 있어요. 엄마 아빠를 본 순간 여자의 머릿속에 불현듯 우리 엄마 아빠도 나를 그렇게 해서 낳았겠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순간 여자는 너무 민망해요. 엄마 아빠를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어져요. 왠지 모를 배신감도 들고 엄마 아빠한테 속은 느낌이 들고 마음이 복잡해요. 엄마 아빠가 불러도
몰라몰라를 외치며 재빨리 방으로 들어와 버려요. 모든 걸 알아버린 이상 엄마 아빠와 제대로 이야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방으로 들어온 여자가 충격에 발버둥 쳐요. 괜히 그런 이상한 걸 봐서 엄마 아빠도 불편해지고 기분도 이상해졌어요. 두 번 다시는 그런 야한 것은 보지 않아야겠어요. 그러다 문득 여자의 머릿속에 나도 언젠가 결혼을 할 텐데 결혼을 하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 하는 걱정이 떠올라요. 아, 말도 안 돼요. 어떻게 그래요? 난 절대 그럴 수 없어요. 때로 안 그럴 거야. 그런데 결혼은 꼭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나도 그 영화처럼 아, 몰라요. 너무 무서워요. 여자는 자기도 결혼을 하면 영화에서 본 것처럼 사랑을 해야 한다 생각하니 너무너무 무섭고 두려워요. 아, 오늘은 이 걱정으로 잠을 이룰 수 없을 것 같아요. 생활 직장 내 청일점 홍일점 편. 먼저 남자가 직장에서 청일점일 때예요. 화장품 회사에 입사한 남자가 긴장한 얼굴로 첫 출근을 하고 있어요. 배정받은 비서는 부장부터 말단 사원까지 에브리바디 여자뿐이고 남자는 떨렁 남자 혼자이기 때문이에요. 까칠하고 신경질적인 불려심만 가득해 남자만 왕따 시키면 어쩌나 싶어 걱정 또 걱정이에요. 그런데 웬걸 걱정과는 달리 부서의 모든 여직원들이 꽃미소를 머금고 박수까지 쳐주며 친절하게 환영식을 해줘요. 거기다 사무실은 먼지 하나 없고 실내 공기도 은은한 향수 냄새로 가득 차 있으며 여길 봐도 이쁘니 저길 봐도 이쁘니 심지어 부장도 나이답지 않게 고와요. 아주 고와요. 이곳은 불엿이 가득한 생지옥이 아니라 지상 낙원이었어요. 기분이 업된 남자가 업무를 시작하려는데 옆자리 이쁜이 여직원이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 말하라며 활짝 웃어줘요. 감동한 남자가 뭐라도 답례를 해야겠다 싶어 일하면서 먹으려고 가져온 캔커피를 꺼내 여직원에게 건네요. 그런데 그 순간 사무실이 적막에 휩싸이며 다른 여사원들의 시선이 몽땅 남자가 건네는 캔커피로 쏟아져요. 이게 무슨 분위기인가 싶은 남자가 어쩔 줄 모르는데 문 밖에서 옆 부서의 청일점 골룸 대리가 나오라며 손짓을 해요. 아, 뭔지는 모르지만 심각한 일이 발생한 것 같아요. 밖으로 나오자 골룸 대리가 대뜸 도대체 지금 무슨 짓을 한 거냐며 다그치기 시작해요. 남자는 옆자리 직원에게 캔커피 하나 준 것뿐인데 뭐가 잘못됐냐며 물어요. 그러자 골룸 대리가 여사원으로 가득한 사무실에서 특정 여직원에게만 무언가를 선물하는 건 폭탄을 지고 용광로에 뛰어드는 것만큼 어리석고 위험한 행동이래요. 여사원들로 가득 찬 사무실에선 커피 하나를 줘도 모든 여사원에게 줘야지. 그게 아니라면 그 누구에게도 줘서는 안 된대요. 정 사줄 거면 브랜드, 사이즈, 실험량까지 모두 똑같은 걸로 해야 하며 뜨거운 거면 다 뜨거운 거, 차가운 거면 다 차가운 걸로 무조건 다 똑같이 해줘야 한대요. 단 하나라도 달랐다간 온갖 구설수에 시달릴 수 있으니 명심 또 명심하래요. 남자가 그게 말이 되냐며 묻자 골룸 선배는 왜 그런지는 자기도 모르며 여자들의 세계를 이성적으로 이해하려는 건 어리석은 일이니 시키는 대로나 하래요. 골룸 선배의 충고대로 다시는 특정 여사원에게 사탕 쪼가리 하나도 주지 않기로 다짐한 남자가 다시 업무를 시작해요. 그런데 그때 띵동 소리와 함께 메신저로 메시지가 도착해요. 친절한 류 과장님이 보낸 점심을 같이 하자는 메시지예요. 그때 또다시 띵동. 아름다운 외모의 박 과장님도 점심을 같이 하자며 메시지를 보냈어요. 당황한 남자가 고개를 들어 살피는데 류 과장님과 박 과장님이 남자를 향해 미소를 짓고 있어요. 남자가 어찌해야 할지 몰라 멍 때리고 있는데 또다시 골룸 대리가 창밖에서 남자를 호출해요. 골룸 대리의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제2차 충고가 시작됐어요. 지금이 바로 앞으로의 회사 생활을 결정지을 가장 중요한 순간이래요. 도대체 점심 먹는 거 가지고 무슨 회사 생활이 걸렸다는 건지 알 길이 없어요. 그러자 골룸 선배는 네가 보기엔 이 회사가 친절하고 상냥한 여자들로 가득 찬 지상 낙원으로 보이겠지만 현실은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전쟁터래요. 여자들은 보통 3명이 넘으면 보이지 않는 파벌이 생기는데
우리 회사에는 절대 권력자 유부녀 최 부장 밑으로 무시무시한 암투를 벌이는 양대 파벌이 있대요. 이름하여 류과장을 필두로 한 30대 초중반 노처녀들로 구성된 골드미스 클럽과 차도녀 박 과장 주축의 이쁜 여직원들로 구성된 얼짱녀 클럽이래요. 그 두 파벌이 권력자 최 부장을 사이에 두고 서로를 물어뜯고 이간질하며 암투를 벌여온 지가 벌써 2년이 넘었대요. 그러니 친해질 거면 한쪽 파벌과만 친해지든지 아니면 둘 다 무시하고 자기처럼 구름을 벗어난 달처럼 지내래요. 자칫 양다리를 걸치거나 양쪽 파벌의 심기를 거슬렀다간 한순간에 지방으로 좌천되거나 왕따가 되어 회사에서 축출될 수 있으니 선택 잘하래요. 사무실로 돌아온 남자가 2시간이 넘도록 어떤 파벌과 점심을 먹을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고 있어요. 도대체 왜 이런 걸 고민해야 되는지 알 길이 없지만 살아남으려면 결정을 내려야 해요. 친절한 유 과장이냐, 미모의 박 과장이냐, 이것이 문제예요. 남자는 결국 이왕이면 이쁜 게 최고라는 평소 신념대로 박 과장의 얼짱녀 클럽과 점심을 먹기로 결정해요. 그러자 골드미스 클럽 소속 여직원들이 남자를 째려봐요. 골룸 선배의 말이 사실이었어요. 무서워요. 정말 무서워요. 남자가 여직원들과 스파게티 가게에서 밥을 먹고 있어요. 스파게티로 점심을 떼어보긴 난생 처음이에요. 거기다 밥을 먹으러 온 건지 수다를 떨러 온 건지 한 입 먹고 수다 떨고 한 입 먹고 수다 떨고를 반복해 대요. 이깟 스파게티 따위야 맘만 먹으면 1분 만에도 다 먹어치울 수 있는 남자지만 회사에 적응하기 위해 꾹꾹 참고 면발을 세며 한 가닥씩 녹여 먹어요. 그렇게 장장 1시간이 걸친 점심 식사가 끝났어요. 당연히 박 과장님이 쏘겠거니 싶어 잘 먹었다고 인사를 꼬박하는데 34,000원이 나왔으니 정확히 4등분으로 나누어 8,500원씩 자기한테 주면 된대요. 헐, 이게 말로만 듣던 더치페이인가 봐요. 기껏 이게 얼마나 된다고 점심값을 100원 단위까지 더치페이 하는지 기가 막혀서 어이가 없고 동전을 세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누가 볼까 싶어 창피해 죽을 지경이에요. 하루 내내 낯선 환경에 적응하느라 좀비가 된 남자가 멍을 때리며 퇴근 시간만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최 부장님이 신입사원도 들어왔으니 환영회를 열어주겠대요. 아싸 가오리, 가뜩이나 술이 땡겼는데 잘 됐어요. 삼겹살에 소주를 마시려나 감자탕에 소주를 마시려나 술이나 진탕 마시고 오늘의 기억을 잊어야겠어요. 그런데 이런 젠장, 회식을 삼겹살집도 아니고 감자탕집도 아닌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해요. 무알콜 칵테일에 모양만 예쁘고 양도 적은 안주거리들만 잔뜩 시켜놓고는 또 지들끼리 수다를 떨기 시작해요. 도대체 이게 무슨 회식인지 모르겠는 남자는 애꿎은 무알콜 칵테일만 수십 잔 들이키며 불타는 속을 달래요. 약 3시간 동안 수다를 떨던 여직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요. 지들도 양심이 있으면 2차는 술집으로 갈 거라 생각한 남자가 2차는 어디로 갈 거냐 묻는데 2차 없어요. 오 마이 갓, 회식이 끝이래요. 내일 보재요. 설마 했는데 정말 이게 회식의 모든 것일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아, 정말 난 누구고 여기는 어딘지 모르겠어요. 회식을 마친 남자가 터덜터덜 집에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띠링띠링 핸드폰에 반가웠고 앞으로 잘 부탁한다는 여직원들의 문자가 쏟아지기 시작해요. 낯간지럽게 뭐 이런 걸 다 보내나 싶은 남자가 핸드폰을 닫고 가던 길을 계속 가는데 갑자기 골룸 선배가 나타나 지금 뭐하는 짓이냐며 호통을 쳐요. 여자들의 문자엔 반드시 5분 이내에 단문을 보내줘야 한대요. 5분 이내에 단문이 바로 오지 않을 경우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고는 앙심을 품을 수 있대요. 그리고 단문을 보낼 땐 성의 없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 똑같은 문구에 단체 메일을 보내서는 절대 안 되며 일일이 각자의 이름을 붙여서 조금씩 다른 문구로 보내야 한대요. 거기다 딱딱한 문장만 보내는 것보다 이모티콘을 살짝 넣어주는 게 좋대요. 하지만 이모티콘이 너무 과하면 오버하는 걸로 보일 수 있으니 적당히 써야 한대요. 못놈의 문자 하나 보내는 것까지 이렇게 많은 법칙이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여자들의 세계는 정말 미스터리 중에 미스터리예요.
이건 뭐 여자친구 수십 명과 동시에 연애하는 기분이에요. 아, 앞으로의 직장 생활이 막막해요. 아 몰라. 씨. 다음은 여자가 직장에서 홍일점일 때예요. 모두 남자만 있는 회사에 혼자 여사원이 되면 공주님 대접받으며 룰루랄라 편할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에요. 자세한 홍일점 탐구는 잠시 후 시작하겠어요. 다음은 여자가 직장에서 홍일점일 때예요. 설계회사에 입사한 여자가 설렘을 안고 첫 출근을 하고 있어요. 배정받은 부서 직원들이 모두 남자들이라 여자 혼자 홍일점으로 회사에 있으면 남자 직원들의 폭풍 관심과 보호를 받는 건 물론 힘든 일은 모두 남자들이 해줄 것이기 때문이에요. 사무실에 입성한 여자가 상냥한 꽃미소를 지으며 신입사원 정가은입니다. 큰 소리로 인사를 해요. 그런데 헐, 남자 직원들이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앞으로 잘해보자는 말 한마디만 건넨 후 다시 업무에 돌입해요. 여자가 기대한 반응은 이런 것이 아닌데 이게 무슨 분위기인지 모르겠어요. 왠지 모를 서운함이 밀려오며 무지무지 뻘쭘해져요. 여자가 배치받은 자리에 앉았어요. 옆자리 선배가 눈길도 주지 않고 모니터만 바라보고 있어요. 아마 아직은 어색해서 그런 것일 거예요. 여자는 선배들과 빨리 친해지기 작전을 펼치기로 하며 여중 여고 시절부터 써왔던 친해지기의 고전적 스킬 폭풍 칭찬하기를 사용하기로 해요. 먼저 선배에게 다가가 넥타이 색깔이 너무너무 예쁘다. 그런 센스 있는 넥타이는 어디서 사셨냐 하고 선 칭찬을 하면 기분이 좋아진 선배가 담례로 여자의 무언가를 칭찬할 것이고 그럼 오고 가는 칭찬 속에 우정이 샘솟을 것이니까요. 그런데 헐, 칭찬을 받은 선배가 당황한 표정을 짓더니 내가 직접 안 사서 모르겠다. 필요하면 사다 준 와이프에게 물어봐 주겠대요. 아니요. 이게 아닌데 뭔가 이상해요. 전혀 예상한 패턴이 아니에요. 답례 칭찬이 없으니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갈 수도 없고 완전 뻘쭘해요. 길고 긴 오전 업무가 끝나고 점심시간이 왔어요. 여자는 깔끔하고 맛있는 쌀국수를 먹으러 가고 싶었지만 남자 직원들은 여자의 의견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회사에서 가장 가까운 백반집으로 바로 직행해요. 여자는 메뉴판을 스캔하며 제일 땡기는 메뉴 갈치조림을 먹어주기로 결정해요. 그런데 그때 부장님이 난 김치찌개를 외쳐요. 그러자 그 밑에 선배가 나도 김치찌개, 그 밑에 선배도 김치찌개, 너도 나도 김치찌개를 외쳐요. 저렇게 수많은 메뉴가 있는데 왜 에브리바디 김치찌개를 외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때 선배 한 명이 동일해야 빨리 나오지 라는 무언의 압박으로 쐐기를 박아요. 여자 혼자 갈치조림을 외칠 분위기가 아니에요. 결국 여자도 김치찌개를 외쳐요. 주문한 김치찌개가 나왔어요. 그런데 오 마이 갓, 누가 쫓아오는 것도 아닌데 누가 빨리 먹나 대회라도 열린 듯 그 뜨거운 김치찌개와 밥을 들이마시고 있어요. 당황한 여자의 숟가락질도 덩달아 바빠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남자들의 속도에 맞추려다 보니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내가 지금 뭘 먹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헐, 여자는 밥을 반 공기도 먹지 못했는데 남자들은 이미 모두 식사를 끝내고 쩝쩝거리고 있어요. 남자들이 말로는 우리 신경 쓰지 말고 천천히 먹으라고 하지만 지루해 죽겠다는 표정이에요. 저건 분명히 밥알을 새냐, 다신 너랑 밥 먹나 봐라 하는 의미가 분명해요. 다 먹었다고 하자 모두들 자리에서 일어나요. 여자가 선배들과 함께 회사에 돌아오고 있어요. 여자는 점심시간도 아직 많이 남았으니 달달한 테이크아웃 커피를 먹으며 대화 타임을 갖자고 제안해볼까 하는데 헐, 우리는 식후 땡 담배 타임을 가져야 하니 가은 씨는 먼저 들어가 있으래요. 남자들끼리 우르르 몰려가는데 나만 혼자 남아있으니 뭔가 왕따가 된 기분이에요. 여자는 남자 직원들과 친해지고 익숙해지려면 저 담배라도 배워야 하는 건 아닌가 무진장 고민돼요. 점심시간도 끝나고 다시 업무 시간이 되었어요. 여자가 보고서 작성을 위해 여자의 형광펜을 찾는데 오 마이 갓,
내 형광펜을 이 과장님이 쓰고 있어요. 그뿐 아니에요. 내 수정 테이프는 김 과장님이, 내 포스트잇은 이 대리님이 쓰고 있어요. 심지어 여자가 아끼고 아끼는 귀요미 볼펜으로는 부장님이 이빨 사이에 낀 고춧가루를 빼더니 발가락 사이까지 긁어대요. 여자들 사이에서는 다른 사람 물건을 허락 없이 가져가는 건 상상도 하지 못하는 일인데, 남자들 사이에서는 네 것도 내 거, 내 것도 네 거, 네 거 내 거 구분 없이 막 돌려 쓰는 것이에요. 아, 정말 이해도 안 가고 완전 적응 안 돼요. 출근 첫날 근무가 끝나고 신입사원 환영회가 열렸어요. 이때 부장님이 여자의 입사를 축하한다며 건배를 제안해요. 여자가 건배를 외친 후 술잔에 입술을 살짝 담근 후 내려놓아요. 이때 옆에 앉아있던 선배가 깜짝 놀라며 첫 잔은 원샷인 걸 모르냐 구박을 하더니 주도에 대한 강의를 펼치기 시작해요. 술을 따를 때는 상표를 손바닥으로 가려야 한다. 술은 넘치지 않도록 5분의 4 정도 채워야 한다. 어른들의 잔이 비워져 있으면 즉시 채워드려야 하니 잘 지켜보고 있어야 한다. 하며 기타 등등 블라블라 128가지 복잡한 주도에 대한 설명이 이어져요. 여자는 왜 이렇게 복잡하게 신경 쓰면서 술을 마셔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지만 남자들 사이에선 주도가 엄청 중요한 것 같으니 잘 배워두기로 해요. 여자의 신입사원 환영회이지만 남자 사원들의 대화 소재는 온통 군대 얘기, 정치 얘기, 야구 얘기, 야시시한 얘기들이에요. 도저히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고 이해가 안 되지만 남자들이 웃으면 같이 따라 웃고 남자들이 심각해하면 같이 심각해하며 장단을 맞춰주어요. 이렇게라도 해야 남자들과 친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1차 삼겹살의 소주, 2차 감자탕의 소주, 3차 족발의 소주까지 마셨지만 회식은 끝날 줄을 몰라요. 이때 남자 직원 하나가 가은 씨 힘들면 집에 가 라고 말해요. 너무너무 힘들어 집으로 튀어가고 싶지만 진짜 집에 간다면 여자라서 적응을 잘 못한다 생각할지 몰라요. 끝까지 악착같이 버티기로 해요. 아, 남자들 세계에서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지 앞으로가 너무너무 걱정돼요.